오늘 하루 혹시 몇 번이나 한숨을 쉬셨나요? 아침에 눈을 뜨며 회사 가기 싫다. 거울을 보며 진짜 엉망이네. 작은 실수 하나에 난 왜 이 모양일까? 이번 생은 망했어.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도 아마 오늘 하루 동안 차곡차곡 쌓아둔 자기 비난의 찌꺼기들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무심코 내뱉은 그 혼잣말이 청산가리보다 더 치명적인 독약이 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서서히 마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농담과 진담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죽겠다라고 말하면 뇌 편도체는 이것을 농담이 아니라 생명이 위협받는 실제 비상사태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온몸에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펑펑 쏟아붓기 시작하죠. 여러분이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어쩌면 상황이 최악이라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뇌가 주인이 내린 불행해져라 라는 명령어를 너무나 충실하고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에게 힘내세요. 다 잘 될 거예요. 같은 뻔한 위로는 하지 않으려 합니다. 대신 뇌과학과 심리학이 밝혀낸 소름 돋는 진실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무심한 말버릇이 어떻게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언어의 코드를 딱 하나만 수정해도 어떻게 뇌가 180도 달라지는지 말이죠.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아마 다시는 예전처럼 말하실 수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뇌 속에 입력된 그 위험한 코드를 수정하러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독일에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유럽 최고의 복지국가인 독일 안에서도 지역마다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도가 천차만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브란덴부르크 주의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월급이 쥐꼬리만 해요. 일자리가 없어서 불안해 죽겠어요. 날씨는 또 왜 이렇게 1년 내내 우중충한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말 속에는 항상 없는 것에 대한 결핍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면 소득 수준이 그들보다 더 낮고 환경도 훨씬 열악한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주의 사람들은 독일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비록 돈은 적지만 저녁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가족이 곁에 있잖아요. 비가 자주 오지만 덕분에 가끔 비치는 햇살이 얼마나 따뜻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이들의 말 속에는 항상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두 집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성격이 낙천적이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뇌의 해석 회로가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우리 뇌에는 망상활성계라는 아주 중요한 필터가 있습니다. 이 필터는 우리가 평소에 자주 생각하고 입 밖으로 내뱉는 정보만 뇌 안으로 통과시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짜증나.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라고 말버릇처럼 내뱉는다면 망상활성계는 우리 주인님은 짜증나는 일을 찾고 계시는구나 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수많은 일들 중에서 기가 막히게 짜증나는 일, 불안한 일, 억울한 일만 골라서 여러분의 눈앞에 배달해줍니다. 반대로 다행이다. 그래도 이만하길 잘했어 라고 말하는 순간 뇌는 고통 속에서도 빛나는 아주 작은 긍정의 조각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도 뇌가 보여주는 세상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많은 심리학자와 대화 전문가들은 이것을 관점의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고통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이 휴대폰이 고장나고 상사 일이 떼주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뇌의 회로를 재빠르게 전환하는 세 가지 언어 습관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버릇은 바로 방법이 있을 거야 입니다. 넷플릭스를 보고 싶은데 인터넷이 갑자기 끊겼다고 가정해봅시다. 불행한 뇌는 진짜 재수없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라며 짜증이라는 감정의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하지만 행복한 뇌는 자신의 욕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이 안 되네? 그럼 책을 읽을까? 아니면 오랜만에 다운받아 놓은 영화를 볼까?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뇌의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좌절이라는 감정의 늪에서 빠져나와 해결이라는 이성의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두 번째 말버릇은 의미가 있을 거야 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을 겪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 갑작스러운 실패, 억울한 오해 같은 것들 말이죠. 이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 라고 말하면 뇌는 피해의식이라는 메비우스의 띠에 우리를 가둡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분명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내가 배워야 할 게 있겠지. 라고 말하는 순간 뇌는 이 고통을 성장의 재료로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긍정적 재평가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버릇은 이만하길 다행이다 입니다. 이것은 패배자의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의 요소를 찾아내는 뇌의 고도화된 생존 전략입니다. 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졌을 때 아예 못 걷게 된 건 아니니 천만다행이야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뇌 속의 코르티솔 수치를 급격히 낮추고 세로토닌이라는 안정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가장 강력한 진통제이자 치유의 주문입니다. 여러분, 말이란 건 단순히 입 밖으로 흩어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뇌가 세상을 그리는 붓과 같습니다. 불평과 비난이라는 검은 물감으로 칠해진 세상에서 행복을 찾기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다행과 감사라는 밝은 물감으로 칠해진 세상에서는 아주 작은 촛불 하나도 눈부신 태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우울하게 태어났어요. 유전자가 이런데 말버릇 좀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우리는 그저 타고난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여기 뇌과학이 밝혀낸 아주 희망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행복학의 권위자 소니아 류보머스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행복의 50%는 유전적 요인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쫓아다니는 돈, 명예, 집 같은 환경적 요인은 고작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40%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의도적인 선택과 행동입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생각, 내뱉는 말, 사소한 습관이 행복의 거의 절반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가소성이라는 놀라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나 행동에 따라 뇌의 신경회로가 물리적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마치 숲속에 처음에는 길이 없었지만 매일 사람들이 다니면 저절로 오솔길이 생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의 오솔길을 만드는 가장 과학적이고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에이, 또 뻔한 감사 타령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감사는 뇌의 구조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매일 아침 혹은 밤에 오늘 감사한 일 딱 한 가지만 적어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아침 커피 향이 참 좋았다. 지하철을 놓치지 않고 잘 탔다. 친구가 보낸 웃긴 카톡 하나에 피식 웃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을 찾아서 기록하는 행위는 뇌의 초점을 부정에서 긍정으로 강제 이동시키는 훈련입니다.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위험과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원시 시대에 맹수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이 본능은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감사 연습은 이 낡은 본능을 거스르고 뇌에게 행복 찾기라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3주 동안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의 뇌를 스캔해보면 전전두엽의 활성도가 높아지고 우울감을 느끼는 편도체의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법의 도구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무료로 처방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복 알약입니다. 거창하게 헬스장에 가서 땀을 뻘뻘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 20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뇌에서는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 칵테일이 쏟아져 나옵니다. 특히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는 대부분 머릿속, 즉 생각에서 옵니다. 몸을 움직이는 순간 뇌의 에너지가 근육으로 분산되면서 꽉 막혀있던 걱정의 고리가 풀리게 됩니다. 운동은 뇌에게 지금 상황은 통제 가능해, 나는 살아있어 라는 신호를 보내는 가장 원초적인 의식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를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무려 75년 동안 사람들을 추적 연구한 결과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돈도 명예도 아닌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관계는
거창한 선물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늘 뜬금없이 친구에게 보고 싶다, 잘 지내지? 라고 톡 하나 보내는 것. 가족에게 고마워,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 이 작은 연결의 시도들이 우리 뇌에 옥시토신이라는 신뢰와 사랑의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외로움은 뇌로 병들게 하지만 연결감은 뇌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나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그렇게 친절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실수했을 때 넌 왜 그 모양이냐 라고 비난하는 대신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 라고 말해주세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읽어주는 것. 이것을 정서적 수용이라고 합니다. 슬픔은 억누르면 병이 되지만 인정해주면 흘러가는 강물이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 나는 왜 남들처럼 쿨하게 넘기지 못하고 상처받을까? 하지만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민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삶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써온 뇌의 필사적인 흔적일 뿐입니다. 혹시 과거의 아픈 기억 때문에 지금도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억이 흐릿해지기는커녕 불현듯 튀어나와 심장을 찌르나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침투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트라우마가 남긴 상처죠. 이때 기억하세요.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의 여과장치에 잠시 먼지가 끼었을 뿐입니다. 그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 우리는 가끔 울어야 하고 가끔은 누군가에게 나 너무 힘들다고 털어놓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아프다고 소리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행복해지고 싶어, 나 살고 싶어 라는 생명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행복은 쾌락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기분이 좋아 날아갈 것 같은 흥분상태가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는 능력이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회복력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입술 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이미 행복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어떠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입니다. 뇌는 과거를 기억하지만 변화는 오직 현재에서만 일어납니다. 자, 이제 오늘 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고 따뜻한 의식을 하나 제안합니다. 지금 당신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골치 아픈 문제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도저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막막한 그 상황 말입니다. 그 문제를 향해, 그리고 멈춰버린 당신의 뇌를 향해 소리내어 혹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명령해 주세요. 지금은 답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이 고통에도 반드시 나를 성장시킬 의미가 있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를 무사히 버텨낸 대견한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다. 나는 생각보다 강하니까. 이 말이 뇌에 닿는 순간 꽉 막혀있던 생각의 회로가 다시 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작은 말버릇 하나가 매일 아침 당신을 막다른 골목이 아닌 새로운 출구로 안내해 줄 테니까요. 당신의 입술에서 시작돼 기적을 믿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뇌를, 그리고 당신의 운명을 응원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